안녕하세요. 돼지키움 컨설팅의 이일석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분만 후에 자돈의 생존율을 어떻게 더 높일 것이냐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포유 자돈의 생존율에 관여하는 요인을 10가지 정도로 정의를 해봤는데요. 첫째로는 생시체중이 중요하겠죠. 건강하게 태어난 자돈들이 생존율이 높을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체온 관리가 중요합니다. 어미의 뱃속에서 38.5도, 39도에 가까운 그런 공간에서 자라던 자돈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 굉장히 추워집니다. 체온 유지가 안 되면은 굶어 죽는 일도 벌어지고요. 에너지 손실 때문에 힘을 젖을 빨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니 해도 초유급이가 중요하죠. 그래서 간호분만을 통해서 빠르게 체온을 올려주고 그다음에 초유를 얼마나 빨리 많이 먹여주느냐,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분할 포유가 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결국은 모돈이 자돈을 키워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돈의 사료 영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많이 먹게끔 만들어주는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모돈의 도태의 원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한데요. 모돈의 지제 관리에 의해서 또 많은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자수가 많다 보니까 모유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입질 사료, 추가적으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대용료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로 관리자들과 이제 돈군의 위생이 중요합니다. 위생 관리가 안 되면은 질병 감염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설사 문제 이런 것들이 많아지겠죠.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이제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이라든가 구충, 모돈의 수직 감염을 방어해 줄 수 있는 그런 관리가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자돈한테 상처를 주는 그런 작업들, 단미라든가 거세하는 이런 관리들이 굉장히 또 자돈들의 스트레스 또 폐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열 번째로는 이제 철분 관리. 우리가 양돈 농장에서 이 철분에 대해서 조금 간과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강의에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산자 수가 많아질수록 생시체중도 비례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폐사율도 생시체중이 낮아지니까 산자 수가 높아질수록 폐사율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시체중이 높으면은 더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시체중이라는 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그래서 산자수가 많은데 생시체중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또 분만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예 뱃속에서 이제 죽어서 사산이 많아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어떤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떤 생시체중 관리, 사료 급이 관리를 우리 농장에 맞게 산자수와 상황에 맞게끔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생체중이 1kg 미만으로 저체중 자돈들은 포유 기간 동안에 30%가 넘는 폐사율을 보이고 있고요. 이후 후나 또는 육성 비육 구간에서의 폐사율도 1kg 이상의 건강한 자돈들에 비해서는 2배 이상의 그런 폐사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손실이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질병도 뭐 굉장히 많고 또 어떤 계절의 변화, 환경 관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는 이 폐사율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또 유럽보다 또는 다른 유럽 선진 국가들에 비해서 그 어떤 폭이, 폐사율의 폭이 훨씬 커진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생후의 자돈 주요 손실 원인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3일 이내에 70% 이상이 폐사가 일어나는데요. 아사라든가 압사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굶어 죽거나 또는 이렇게 깔려 죽는 일들이 많은데 사실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은 다 아사든 압사든 같은 원인이에요. 사실은 젖을 충분히 못 먹고 또 체온이 떨어져서 엄마 옆으로 자꾸 붙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바로. 그래서 같은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체중이 적고 그러면은
체온 손실도 더 빠를 것이고요. 힘이 없으니까 젖을 못 빱니다. 그래서 이런 생후 자돈의 폐사 원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인이 되겠고, 또 이틀 내지 3일 이내에 대부분 일어나는 그런 문제점들입니다. 그래서 새끼가 태어날 때, 분만할 때는 관리자가 이 어떤 분만의 골든타임 관리, 간호분만을 통해서 초유를 신속하게 많이 먹여주는, 이게 자돈 생존율을 올려주는 핵심이 될 부분인데요. 우리가 흔히 많이 강조되고 있는 바로 분할포유입니다. 그래서 새끼가 태어나면은 간호분만을 하는데, 첫 번째 그 프로세스는 바로 이 태어난 자돈들을 바로 보온 상자에다가 가둬두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에 그림에 보이듯이 보온 등을 활용해서 보온 상자에다 빨리 가둬주고 7, 8마리 정도가 이제 태어나면은 이제 체온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모던한테 붙여주는데요. 사실 보온 상자에다가 태어나자마자 저렇게 가둬주는 것은요, 첫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온등이 있는 보온구역, 이 자리가 내가 앞으로 잠을 자야 될 공간이다라는 것을 자돈한테 일찍 학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젖을 먹으면 바로 보온 상자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 학습이 안 되거나 늦어지면은 어미 젖을 먹고 나서 바로 들어오질 못하고 그냥 그 옆에서 맴돌거나 또 그러다가 모던한테 깔려 죽는 일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원칙, 보온 상자에다 바로 넣어줘라 라는 것을 이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온 상자에다 가둬둬서 체온이 회복된 다음에 7, 8마리 정도가 이제 태어나면은 그걸 또 이제 모던한테다 붙여주는 거죠. 근데 붙여줄 때는 하루에 뭐 한 3번 정도 이렇게 사료를 공급을 해주는데요. 사료를 먹고 나서 모던이 편안하게 누웠을 때, 배가 불러서 이제 편안하게 젖을 줄 수 있는 준비가 된 그런 상태에서 젖을 붙여주는 것이 이제 유리한 부분이겠고요. 그다음에 그 뒤로 7, 8마리 그 이후로 태어난 것들과 이제 구분해서 이제 뭐 마커라든가 이런 걸 표시해 갖고 먼저 젖을 먹인 자돈들과 나중에 먹인 자돈들을 좀 구분해 갖고 2, 3회 이렇게 하루에 분할 포유를 반복해 준다 그러면은 초기 1, 2, 3일령 요 사이에 아사나 압사로 굶어 죽는 그런 자돈들을 갖다 많이 줄여줄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사진은 한여름에 찍은 사진이에요. 보면은 뭐 조금 문제가 보이시나요? 자, 보온 구역도 어떻게 보면 조금 만족스럽지가 못하고요. 그리고 포유자분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모던 곁에 가서 이렇게 모여 있어요. 쌓여 있습니다. 이 한여름에 30몇 도씩 올라가는 이 상황에서도 자돈들은 추위를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직원들은 저걸 보고도 그렇게 감각이 없습니다. 저 자돈들이 왜 저렇게 쌓여 있을까에 대한 이런 어떤 의심이라든가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에어컨에서 떨어지는 냉기가 바로 이 펜스로 넘어와서 자돈들한테 냉기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돈들은 자꾸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온구역도 뭐 마땅찮죠. 뭐 냉기가 가려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꾸 어미 곁에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저러다 보면은 이제 추워서 오들오들 떨다가 뭐 체력이 떨어지고 젖바늘 힘도 떨어지고 모던한테 깔려 죽는 일만 남는 거죠. 자, 우리나라 대부분 농장들에서 보여지는 그런 보온 상자, 보온 구역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이 이렇다고 봐지는데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간과되고 있고 소홀히 관리가 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형태의 보온구역 관리, 보온상자 관리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이제 덴마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보온구역, 보온상자의 형태는 바로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원하는 바로 이제 모던의 머리맡이 아닌 모던의 후구 쪽, 뒤쪽에 보온구역이 가 있는 게 좌측의 모습이 제일 스탠다드, 좋은 방법이라고 봐지고요. 모던한테 그 열을 전달해 주지 않는 그런 형태의 보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측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모던의 머리맡에 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던에게 열이 전달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커튼을 만들어주는 이런 방식은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커튼이 있어야만 그 안에 히팅 시스템이 이제 들어갈 텐데 히팅된 공기가 바로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 열 손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다만 아쉬운 것은 워낙 산자수가 많다 보니까 저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절반 이상의 자돈들이 밖으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면적을 좀 높여주고요. 그리고 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폐사가 난 자돈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투명한 아크릴 형태의 그런 판으로 덮개를 좀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이 덮개는 우리가 뭔가 백신 작업을 하거나 할 때 이렇게 들어 올려서 사람이 이동하고 하는데 이제 걸리적거리지 않게 그렇게 경첩을 해서 들어 올리고 걸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좀 해주면 굉장히 편리하고 또 효과적인 어떤 그 열 관리를 해줌으로써 자돈들이 포근하고 아늑하고 따끈따끈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겠다. 그리고 바닥에는 또 냉기가 오르지 않게끔 뭐 보온 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 주면 훨씬 더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서 자돈들이 굳이 어미 곁에 가서 깔려 죽는 일을 막아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모 농장의 이제 보온구역의 모습인데요. 덮개를 만들어줬지만은 반은 열려 있죠. 그래서 보온등에서 나오는 열이 그대로 밖으로 배출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고요. 또 안이 보이지 않게끔 판자로 해주다 보니까 안이 보이지가 않죠. 사실은 이 농장에서는 그 보온구역 안에 자돈 상태라든가 뭐 이렇게 폐사가 난 자돈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체를 덮어주지 않고 반만 덮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좀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전체를 덮어주고 구멍을 뚫어서 보온등이 그 속에 딱 들어가게끔 구조를 만들어주고 투명 아크릴로 해서 안이 보이게끔 만들어준다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겠고요. 열 관리가 될 수 있겠죠. 열은 곧 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앞에 자돈들이 다 쌓여 있는데 보온 구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그러면은 자돈들이 굳이 저 밖에서 이렇게 쌓여 있고 떨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온구역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 출입구도 이렇게 조그맣게 해놓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를 다 출입구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어떤 커튼을 설치해줘 갖고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최소화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준다 그러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고요. 그리고 자돈들이 저렇게 밖으로 나와서 떨고 있을 때 그냥 복도에서도 관리자가 뭐 기다란 어떤 그 돼지몰이 막대 같은 거 이런 걸 통해 갖고서 그냥 안쪽으로 밀어 넣어 줄 수 있다 그러면은 그냥 편리하게 우리가 자돈들의 어떤 그 잠자리 관리가 가능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온구역 그 어떤 그 위에 덮개를 만들어주고 관리하는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바닥 관리입니다. 바닥의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요즘은 이제 새로 신축을 할 때 보일러 시스템을 이용해서 바닥을 따끈따끈하게 이렇게 해주는 그런 관리를 하는데요. 적어도 36도 이상을 유지하라고 하죠. 한번 바닥 관리가 36도 이상 유지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어떤 모유 품질이 좀 안 좋아서 배앓이를 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겨울에는 이 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다음 마분지 같은 거를 깔아서 차단해 주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배가 그렇게 따뜻하지 않다고 하면은 배앓이를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설사를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바로 이 바닥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다라는 부분. 그래야 자돈들이 어떤 체온 손실도 덜 되고 힘이 나서 젖도 더 많이 빨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소화가 잘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또 호흡기 문제도 극복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이 관리에 뭔가 좀 더 신경을 써준다고 하면은 분만사에서 사고를 줄이는데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결과를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간의 분만을 유도하는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에서 어떤 골든타임 관리를 더 잘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장에서 야간 관리자가 있는 경우는 뭐 또 다르겠지만은 야간 관리자가 별로 없는 그런 농장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새끼를 낳는 부분들 또는 오후에 한 5시 정도 퇴근을 하고 나서 새끼를 분만하기 시작하는 것 그런 모돈들은 대부분 야간에 주로 자돈들이 분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간호 분만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려면 새벽 늦은 새벽에 낳거나 퇴근하기 전 뭐 한 오후 4시까지 분만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주간에 분만한 자돈들에 대해서는 사람이 골든타임 관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유도 분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간 분만을 많이 유도할 수도 있고 또 야간에 많이 낳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과연 어떻게 유도 분만을 하는 것이 주간 분만을 많이 유도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대부분 과거부터 대부분의 농장들은 유도 분만제를 PCF 제제로 한 번 투여하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유도 분만제라는 거는요, 우리가 자돈 한 마리 한 마리가 이 호르몬제의 수용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뭐 10마리 낳다 하면은 최근에는 뭐 20마리 이상 많이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용체가 거의 1.5배, 2배 이상 막 늘어난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기존에 한 번 투여하던 걸로는 부족해집니다. 약하다 보니까 제대로 유도분만 효과를 못 봐요. 그래서 지금은 산자수가 높은 농장은 유도분만제를 6시간 정도 간격으로 한 2번 이렇게 연속 투여를 해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유도분만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주간 분만을 많이 유도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분만을 감지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 본 결과 농장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주간에 80% 이상 또는 90% 이상의 주간 분만을 유도를 해내는 농장이 있는가 하면 또 40%도 안 되는 주로 60%가 밤에 나옵니다. 새끼를. 그러니까 이제 관리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굉장히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간 분만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만 유도제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쓰느냐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도 분만제를 잘 활용을 하시면은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도 새벽 분만을 더 유도를 하기 위해서 유도 분만제 처치 시간을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오후에 아주 뜨거운 한낮에 분만을 많이 시키는 것이 아니고 새벽에 좀 분만을 시켜서 아침 관리자들이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고 오전에 좀 덜 더울 때 이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 분만을 처치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스마트한 그런 관리 방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산자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자돈 한 마리당 모유 섭취량이 또 반비례를 하죠.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포유 중에 이제 성장도 이제 영향을 받겠고요. 이유 체중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반비례 관계가 있는데 산자수가 많이 나오는 건 좋지만은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이제 실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산자수가 많이 나와서 이거는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아 이런 것이 아니라 산자수가 많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서 다 건강하게 유해낼 것이냐 이런 관리의 방법을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 이제 대리모를 쓰거나 또 이율량을 좀 증가시키는 이런 방법 그리고 모돈의 채손실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자돈 두당 모돈 사료비가 증가되죠. 그래서 모돈의 어떤 고정비가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좀 효과적으로 해결을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자돈한테 상처를 주는 부분들 이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또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감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견치를 할 때 또 거세를 할 때 우리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정성껏 상처가 많이 나지 않게 잘 다뤄야 될 부분이고요. 잇몸을 다 잘라내 갖고 잇몸 감염에서 젖도 못 발게 하거나 그리고 또 거세를 아주 거칠게 해서 헤르니아를 만들게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감염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방 처치를 아주 꼼꼼하게 잘 해줘야 될 부분이고요. 이런 처치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은 그 농장의 관리 수준은 돼지를 대하는 정성의 수준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초적인 어떤 관리가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생후 자돈의 이 철분 문제. 그러니까 철분은 어떤 농장이든 기본적으로 처치를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대부분 이제 편의상 한 번만 철분 주사를 놓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사실은 철분은 두 번을 놓는 것이 원칙이죠. 우리가 모유로부터 전달되는 그런 철분이 굉장히 미미하다 보니까 뭐 얼마 못 가죠. 그리고 아주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수준이 한 2, 3일 정도 지나면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3일령에 철분을 한번 놔주고요. 10일령 정도 지나서 또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2차 철분 주사를 놓게 되는 것을 원칙으로 권장을 하는데 한 번 나서는 사실은 부족합니다. 두 번을 놔주는 것을 지켜주시길 바라고, 특히나 다산모도 생식 체중이 작고 허약한 자돈들이 많은 경우에는 더욱더 이 부분이 관리가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철분주사는 이런 원칙을 좀 따라 주시라라는 말씀입니다. 3일령, 10일령 이렇게 2회 처치.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정확한 주입이 필요합니다. 보통 한번 주사 놓으면은 이렇게 다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엉덩이에다가 이렇게 주사를 하고 나서 보면은 약액이 다 역류를 하고 튀어나와 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약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체중 자돈들, 한 보름 정도 됐는데 자돈들이 이제 체중이 작고 좀 층아리가 져 있는 이런 불량 자돈들이 있다 그러면은 철분 주사를 한 번 더 놔줄 필요가 있습니다. 젖바는 힘을 더 도와주고 활력을 부스팅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철분 주사는 굉장히 자돈의 성장에 활력을 증식시키는 데서 많은 역할을 합니다. 실제 과거에 그러니까 이유 체중 콘테스트를 많이 했었는데요. 어떤 농장은 막 이유 체중이 막 9kg, 10kg 막 넘어가요. 21일령 남짓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9kg 정도가 이렇게 높은 체중이 나올 수 있지? 그래서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농장주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유자돈 체중 높이는 방법을 이 철분 주사를 한 번 더 놔줌으로써 이 돼지들이 굉장히 빨그스름해지고 젖을 잘 빨고 사료도 아주 잘 먹는다. 그래서 체중을 이유 체중 높이는데 이 철분 주사의 어떤 그 효능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신 분이 계셔서 저도 이제 그런 많은 경험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유가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모던의 사료 소비량이 늘어나서 자돈에 전가되는 그런 사료 비용 높아지는 부분을 해결하는 현명한 방법으로 대용료를 급이하는 것이죠. 대부분 농장들이 지금은 이제 대용료를 주시는데 방법적인 부분에서는 좀 많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제 산자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대용료를 사람이 일일이 다 관리해내고 또 위생 수준 이런 부분들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용료 자동 펌핑 시스템을 이제 이용을 하는데요. 확연하게 펌핑 시스템을 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어떤 성적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유자돈에서 한 2마리 정도를 더 키워낼 수 있는 모돈의 어떤 체손실을 방지하면서 더 이유 체중을 높여주면서 또 이유 두수를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NPD 비생산 일수에서도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자수가 높아진 농장들은 필히 이런 대용료 자동 펌핑 급이 시스템을 한번 고려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어떤 성적, 폐사율, 포유 중의 폐사율, 즉 생존율 면에서도 자동 펌핑 시스템이 6% 정도의 생존율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좋은 결과를 나타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분만사에서 사고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줄일 것이냐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한다면, 첫째, 건강한 정리의 번식 모돈을 구축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분만 전에 또 임신 기간 동안 최적의 어떤 건강한 모돈을 만들어주는 조건, 특히 체형 관리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분만 중에 분만이 지연돼서 사고가 일어나는 부분들, 특히 사산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만 후에 태어난 이 저체중 자돈들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 핵심적인 관리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산모던의 어떤 장점을 충분히 살리고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지금까지 했던 그 강의를 잘 참고하셔서 농장에 또 스마트하게 좀 적용해 보시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그래서 더 많이, 더 빨리, 그리고 더 크게 키워내고 더 고르게 건강하게 키우는 이런 그
사용 관리를 통해서 양돈 사업이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